자, 16페이지. 계약의 자유와 끝이야. B 마이너. 안 냅니다. 근데 이걸 낼 때는 교수님 어떻게 되냐면,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내는 거야. 실제로 준비도 안 하는데, 안 낼 거라고. 안 냈습니다. B 마이너. 여러분, 이거 계약 자유 원칙이라 그래요. 자, 의의 보시면, 자, 밑줄. 계약에 기한 법률 관계 형성이, 자, 꺽쇠 열고. 법의 제한은 위배되지 않느나. 이 말이야. 꺽쇠 열고는 요렇게. 이게 키워드라는 소리죠. 법의 제한은 위배되지 않느나, 법을 위반하지 않느나 계약 당사자 자유에 맡겨지며 끊어 슬래시 이렇게.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가능한 한 승인한다는 원칙 외우셔야 돼.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왔어요. 의의를 쓰면은요 무조건 꽈락은 안 나와. 그래서 의의를 외우셔야 돼. 무조건 그 의의를 잘 풀었으면 또 요건이 되기도 하거든. 자, 키워드는 뭐라고요? 계약 제한 원칙이 뭐냐 그랬더니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원칙이다. 그럼 이상하잖아. 이렇게 좀 말을 이쁘게 쓰는 거야. 계약에 기한 법률과 형성이 법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느나 자유에 맡겨지며, 그 다음 말이 어려운 말이죠.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법이 가능한 한 승인을 받아들인다는 소리인데 독일어 번역한 거야.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지. 가능한 받아들인다는 원칙. 민법 총칙 시간에 우리 근대민법 산도원칙 기억나세요? 사적 자치, 소유권 절대, 과실체계 기억나죠? 그 중에 사적 자치의 내용이 계약자의 원칙이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내용 보시면, 자, 외우셔야 돼. 체결 동그라미, 제목에. 두 번째, 상대방 선택 동그라미. 세 번째, 내용 결정 동그라미. 네 번째, 방식 동그라미. 목차가 생각나면 문제는, 내용을 쓸 수 있어. 여러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체결할지 말지가 자유죠? 그리고 첫 번째 밑줄은 체결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 그게 밑줄 치세요.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는 거잖아. 당연히 청약의 자유하고 승낙의 자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쓰는 게 아니야. 쓸 시간도 없어. 시험장에서 계약 체결의 자유를 쓰라 이렇게 내진 않을 거라고. 크게 낼 거 아니야. 계약 자유 원칙을 쓰라고 내는데 계약 체결의 자유는 뭐만 쓰면 한 줄만 쓰면 돼. 체결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 그것만 쓰면 되지. 그 다음 내용은 쓰는 게 아니거든. 설명을 위한 거니까 밑줄 칠 필요도 없고 읽어만 두면 되는 거야. 앞으로 볼 필요 없어. 상대방 선택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과 뭐 할 수 있다? 체결할 수 있다. 그것만 쓰면 되는 거야. 원하는 상대방과 체결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두 개를 묶어서 설명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체결이라는 건 상대방을 전제하는 것이잖아. 그래서 체결 및 상대방 선택자 그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풀어 쓴 거죠. 우리는 여기서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이 두 문장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물 관리하는 거 있죠. 합법 불법? 합법이라니까. 눈물 납니다. 저 옛날에 그걸 당해봤거든. 나이트클럽 물 관리를 당해봐가지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홍대 같은 데 가시면 여러분 클럽 있잖아. 춤추는 클럽이 있고 노래하는 클럽 이런 거 있죠. 특히 춤추는 클럽에 저녁에 줄 서잖아. 넥타이 매고 줄 서봐. 아저씨! 막 이런다고. 아저씨! 그럼 아저씨! 막 이런다고. 설명도 안 해줘. 그럼 왜 그럼? 아저씨! 애들 노는데 와서 뭐 하는 거냐고. 저기 락클럽 가시라고. 아니 나 저거 춤추러 왔다고. 아이씨 안 된다니까.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줄 서 있던 우리 아저씨가?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손님 차별하는 거냐고. 차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게 계약 자유 원칙이야. 클럽 주인은 뭐를 할 수 있다고요? 누구랑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상대방도 다 선택할 수 있다니까. 아셨죠? 그래서 계약 체결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 결정도 자유죠. 그래서 여러분 계약서는 양식이 없는 거야. 그냥 쓰는 거야. 그냥. 근데 사람들 그냥 못 쓰니까 뭐라 그래요? 표준 계약서라 그래가지고 보고 베껴 쓰라고 만들어 놓는 거지. 꼭 표준 계약서에 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법에서 표준 계약서를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쓰면 되는데 보통은 그런 거 없거든.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변호사들은요 편지 쓰듯이 쓰라 그래. 근데 우리는 못 써. 뭔가 양식이 필요할 것 같고 뭐 그런 것도 있거든. 뭐 쓸 때 꼭 내용도 마음대로 못 정할 거 아니야. 법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으면 내용도 자유야. 그렇죠? 아빠한테 뽀뽀해주면 아빠가 하루 100원씩 해가지고 100원 너무 싸다. 1000원씩 해서 주 5일에서 5000원씩 매주 줄게. 계약 돼야 안 돼? 돼? 결정 자유잖아. 그래서 결정도 자유다. 네 번째, 방식도 자유야. 방식이 자유란 말 무슨 말이야? 꼭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어. 말로 해도 돼. 근데 문제는 뭐야? 말로 하면은 나중에 입증을 못 하지. 그런 계약이 체결 안 했다고 발뺌을 했을 때 입증을 해야 되는데 없잖아. 그래서 말로 할 때는 꼭 뭐 하셔야 돼? 녹음을 뜨셔야 돼.
상대방 녹음 뜨는 거 불법 아닙니다. 녹음 뜰 때 비밀 녹음 떠도 돼요. 절대 불법 아니니까 무조건 녹음 뜨세요. 그리고 저는 전화 통화할 때 항상 말합니다. 뭐 이렇게 민원할 때라든가 할 때 꼭 말을 해요. 말하고 그러면 지금 녹음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 거냐고 이렇게 말을 해. 서로 알려. 알리고 이렇게 전화할 때 욕하면 안 되겠죠. 네 가지: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자, 오른쪽에 제한. 여러분 체결의 자유 제한이 뭐냐면 체결의 자유는 강제되는 게 있거든. 그걸 체약 강제라. 체약 강제 동그라미 쳐볼래? 체약 강제는 계약 체결 강제 줄임말이야. 예전에 법과대학 중간고사 가끔 냈었어. 자, 공법상 체약 강제는 밑줄 치지 마세요. 우편, 통신, 운송, 수도, 전기, 가스. 여러분 이런 걸 그러면 무슨 회사라 그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공익적 독점 기업이라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 가스 넣는 회사는 그 지역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성에너지 그쪽 계열사들인데 걔들은요,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는 뭐 할 수 없어요? 급부 제공을 거절하지 못하죠. 가야 돼. 신청하면 가야 돼. 특히 우편이 그렇잖아. 여러분 전방에는 편지 택배 보낼 때 우체국 택배로 보내라 해야 돼? CJ로 보내라 그래? 우체국으로 보내라 그랬잖아. 왜 그러냐면 우체국 택배는요, 특히 우체국 택배는 집업만 있으면 무조건 가. 돈 4,000원 받고 산골짜기까지 간다니까. 남는 거 없어도 가야 돼. 왜? 그게 공익적 독점 기업이잖아. 독점권을 주는 대신에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니까. 이해되셨죠? 해야 돼. 전기도 심각하죠? 강원도 산골짜기 집에 한 채 있는데 전기 놔달라 그래. 환장합니다. 환장합니다. 그래서 안 놔주는 경우도 있는데 일정한 요건을 해야 되잖아. 놔줘야 돼. 그 본전도 안 나오잖아. 그래도 전신 깔아준다니까 이렇게. 그걸 공익적 독점 기업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공증인. 공증인은 이제 변호사 중에서 하는 거죠. 일정 경력이 되면은 집행관 법원에 가시면 있죠. 경미하시는 분, 법무사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사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직무라 그래? 공공적, 공익적 직무라 그랬죠. 앞에 세 사람은 공공적 직무고 의사는 공익적이지. 이런 의사는 하는 일은 사익 추구 돈벌이인데 내용이 뭐야? 사람의 생명을 고치는 거니까 공익적인 거야. 이 사람들 특징이 뭐죠? 또 둘째 줄, 직무 집행을 뭐 할 수 없어? 거절할 수 없어. 응급실에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다쳐서 들어오는데 의사 나는 퇴근해야겠다. 큰일 납니다. 의사 처벌됩니다. 거절할 수 없다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그거 있잖아. 우리나라 그 큰 병원이 5개가 있죠. 빅5라 그래가지고 빅5가 치료를 잘해서 빅5야? 그렇겠지. 잘하니까 빅5겠지. 근데 통계를 까보면요, 빅5 병원이 그 완치율, 치료율 이런 게 높지가 않아. 특히 서울대병원은 굉장히 낮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병원은 중환자는 지들이 서울대병원으로 보내버리거든. 지들이 치료 안 해. 종합병 경보소 교통사고 나서 실려오면은 처음에 다른 병원 가까운 병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라 그래? 서울대병원 보내라 그런다고. 그럼 다시 119가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가죠. 그럼 서울대병원에서 다른 데로 보낼 수 있어 없어? 서울대병원은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없어. 종착역이야. 거기서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못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은요, 중요한 큰 사건들을 많이 해. 밤에 한번 가보세요. 피비린내 나, 피비린내. 119들 막 줄 서 있어. 그만큼 힘들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진료 거절한 적 본 적 없죠? 왜? 법에서 강제된다니까. 걔들이 거절하면 어떡하고 죽으라는 소리잖아. 만약에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 그런 의사들이 있었죠? 퇴근해야 한다 그러고, 과장님 안 계신다 그러고, 과장님 분당 산다 그래서 못 온다 그래가지고, 거절한 적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뺑뺑이 돌다 죽었어. 그럼 여러분 환자 보호자는 얼마나 열받겠어. 그게 동그라미 3번이야. 법률에 의해서 부과된 치약 의무에 위반해서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꺽쇠 열고 꺽쇠 닫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자, 물어볼게. 의사가 진료를 거부해서 여러분이 죽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열받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권리구제 받아야겠죠? 두 가지 수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법적 제재. 공법적 제재가 주로 뭘까? 면허 취소 이런 거 있죠. 보건소에 찌르면 돼. 일단 보건소에 찔러가지고 공법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요. 영업정지, 면허 취소 이런 거. 두 번째 뭐 할 수 있죠? 민법상 불법행위야. 불법행위. 네가 죽인 건 아니지만 네가 죽였다 그러면 형법상 범죄가 되겠지만 범죄가 안 되더라도 네가 치료를 거부하는 바람에 죽었잖아. 그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공법적 제재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사법상 뭐도 가능하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사법상 제재겠죠? 그 나누면 공법적 제재도 가능하고 무슨 제재도 가능하다? 사법상 제재도 가능하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은요, 그 중환자 많이 하죠. 그래서 큰 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저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 많죠. 밤에 불려 나올 때가 있거든. 그 병원에 당직 의사가 못해 수술을. 그럼 내가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가까운 데 사시고 그런 분들도 많아. 참 대단하신 분이죠. 개업하시면 돈 많이 벌 텐데. 자, 사법상 취약강제는요, 민법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 지상권자는 남의 땅을 빌려 쓰는 사람인데, 나중에 지상권 설정기가 끝나고 지상물을 사라고 청구하면 사기 싫어서 사야 돼. 여러분, 이제 민청시간에 공부했었죠. 이런 것들은 이름은 청구권이죠. 실제로 뭐야? 형성권이야. 하기 싫어서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시험법에 관련된 건 세 번째 좋겠네요. 임차인과 둘째 주 끝에 밑줄 치세요.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임대인은 사기 싫어도 사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무슨 매수 청구권은 이름은 청구권인데 실제로 형성권이라 그랬잖아. 민청시간에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넷째 주 끝에 지상물 또는 부속물의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걸로 본다. 상대방의 성락 의사표시 필요 없어. 사라 그러면 사야 돼. 사법성 취약강제라 그럽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선택을 자유롭지 못한 경우도 있죠. 국가유공자 뽑아줘야 되는 경우 있잖아. 그게 법만 밑줄 치료 선생.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그 취업지원 대상자라 그런가 봐요. 그래서 고용할 걸 명하면은 고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기업에 보시면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국가유공자들. 그 셋째 줄 끝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 한도 내에서는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 안 중요해.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 낸다 그러면 조그맣게 낸다면 좀 읽어낼 것 같아요.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한 원칙과 그 제한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걸 낼 것 같아. 계약 내용 결정 자유 제한은 네 가지야. 이건 아셔야 돼. 외우셔야 돼. 강, 사 넘겨보실래요? 그 다음에 약, 규. 이건 외우셔야 돼. 실제 대학교 중간고사 이런 문제 낸 사람이 있었어. 계약 내용 결정. 자, 조금 전에 어떤 내용을 할지 자유롭다 그랬잖아. 아무렇게나 쓰면 된다 그랬죠? 법의 제한을 위반되지 않으면 그게 강요롭게 반하거나 그러면은 그것이 아니면 할 수도 있거든. 근데 거꾸로 말하면 강행법에 반하거나 사회질서 반하면 못 한다는 거야. 그게 제한이야. 첫 번째 무슨 지야? 강행법규는. 강행법규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 그저 사회질서 관계 있는 규정이죠. 민법상 무효죠. 그래서 밑줄 강행법규 위반하는 것은 뭐다? 무효다. 법에서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하시면 안 돼요. 그 증권투자 수익보장장치이 그런 거잖아. 두 번째는요, 선량한 풍속 사실에서 반하는 거 못하죠? 어떤 계약이라 그랬어, 이게? 첩계약. 첩계약 하시면 안 되지. 첩을 10명을 두겠다. 안 되지. 폭리를 가진 계약도 다 무효다. 세계적인 부자인 그 미국의 이름이 누구야? 이름도 까먹었네. 머스크. 앨런 머스크. 그게 가족 관계가 참 독특하더라고. 그 결혼도 여러 번 하고 굉장히 독특하던데. 내가 앨런 머스크야. 재산이 300조가 넘어. 혼자 쓸 시간도 없어. 그래서 결혼을 와이프를 10명을 둬가지고 1인당 10조씩을 나눠주고 싶어. 대륙별로 두고 싶어.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인류애를 실천하는 거 아니야? 나쁜 거야. 뭐에 반한다고? 선량 풍속에 반해. 그런 계약은 무효야. 그 계약을 한다 그러면 무효. 넘기세요. 약관에 제한도 많죠. 약관은 뭐야? 미리 정해진 계약 조항이야. 약관, 얘는 관이라는 게 계약 조항이라는 소리거든. 약관이라는 게.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있죠. 약관은 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대량 거래할 때, 둘째, 정형화, 표준화 시켜서 그 개별 의사를 묻지 않고 기계적으로 계약 성립되도록 하는 거죠. 그 예를 좀 알아두시고, 가장 많은 게 택배, 운송약관. 택배 그거죠. 그 다음에 또 뭐야? 보험약관. 은행 가시면 그 약관 보여주죠? 여신약관, 수신약관 이런 거 많고. 운송은 택배 말고도 여객 운송도 있다. 이런 버스 타러 가시면, 이런 버스 탈 때 가시면 고속버스에서 뭐 출발 전에는 몇 프로 반납해주고, 출발을 1시간 안에 해주고 딱 있잖아. 그다 어디에 써 있어? 여러분 협상한 거야? 미리 약관에 써놓거든. 사업자가 미리 써놓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협상을 쓴 사람이 있나?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나는 좀 더 해달라고. 그럼 비키세요, 그러죠? 그 약관에 의한 계약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넷째 보시면
계약 내용으로 된 약관을 미리 정해놓고 고객은 사실상 그 내용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믿죠? 정해진 약관에 따라 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죠. 한 줄 밑에 그걸 부합계약이라 그래요. 그런 걸. 그러면은 여러분이 고객들이 내용 결정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약관은 고객한테 유리하게 만들까, 불리하게 만들까?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 때가 많아서 제가 마지막 주 이러한 폐단을 규제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약관 규제법을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시면 약관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걔들이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아이폰을 미국 애들이 아이폰을 하는데 수리를 안 해줘. 약간 어떻게 됐냐면 리퍼폰으로 주기로 돼 있었다니까. 리퍼로 갖다 맡기면 수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 거 중고폰으로 수리한 걸 주고 이건 안 돌려준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나중에 내가 내 폰이 험폰일 때는 갖다 맡기는 괜찮지만 사서 얼마 안 됐을 때 고장나면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어딘지 알았더니 약관에 써있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처음에 아이폰 살 때 약관을 사인하지 않았냐는 거야. 읽어보지 않았냐는 거야. 그런 말썽이 났었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그 폐단을 규제하기 위해서 약관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전 심사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 규제된 계약은 뭐냐면 이거 약관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규제하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첫째 줄 중에 일정한 계약에 대해서 계약 내용대로 삼을 일정한 기준을 법률로 미리 정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해? 규제된 계약이라고 그러고 규제된 계약은 우리말이 아니라 독일어 번역한 거야. 전문 용어란 소리야. 그래서 그대로 외워야 돼. 규제된 계약 그렇게 정확히 외워야 돼. 예컨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공정가격을 정하면 체결자 상대방 선택은 자유는 있지만 뭐는 안 돼요? 매매대금은 그 가격 범위에서 정해야 되죠. 그게 규제된 계약이라 그래요. 자, 법을 하나 밑줄 쳐볼까요? 물가 정하는 법률. 여러분 작년에 마스크 가격 막 폭등했을 때 정부에서 마스크의 최고 가격을 지정할까 막 그런 말 있었잖아. 마스크.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그 규제할 수 있나? 국가에서 마음대로? 그 사람들 그래도 처음에 공산주의냐, 그렇게 한번 그렇게 말했었다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 그게 그 물가안정에 법률인데,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부는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뭐라고 됐습니까?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그게 뭐야? 마스크. 부동산 임대료. 그렇죠? 영역 대가는 뭘까? 중개수수료. 그 중개수수료 좀 제한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 가격을 있을 수 있다? 최고 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지 한다는 소리는 아니야. 할 수 있는 법적 규제된 계약에서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지정하게 되면 그 계약은 규제된 계약이 되는 거지. 한도를 못 넘는 거죠. 자, 계약 방식의 자유죠? 근데 방식을 하라는 거 있잖아. 그 방식은 되게 서면이거든. 뭐 신중을 기하게 하고 보통은 증거죠. 두째 주 같은 증거 밑줄. 증거로 하려고 쓰는 거죠. 이렇게.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그런 거냐면 혼인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혼인, 입양 이런 것들. 가족법상 계약들은 대개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요식으로 되어 있어. 혼인은 결혼식 한다 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고를 요구하거든. 신고를 하셔야만이 혼인신고, 결혼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식은 크게 두 가지야. 서면 또는 신고. 어떨 때는 둘 다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근데 딱 하다 보니까 안 나올 것 같죠?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나만 해보세요. 강사약규, 목차 외우고 한 줄 정도만 쓰시면 돼. 그 내용 중에서 약관이 뭔지 규제된 계약이 뭔지 한 줄 정도. 제가 나중에 프린트로 나눠드립니다. 또 제가 나눠준 프린트는 책하고 목차가 똑같습니다. 안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제가 나눠준 거 보시면 돼. 자, 오른쪽에 약관 보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B 마이너.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도 하게 되면 세 문제는 하셔야 돼. 세 문제 설명드릴게요. 상식을 아는 것도 좋고요. 자, 약간의 의의는 내오셔야 돼. 명칭, 형태, 범위 상관없어요. 이름이 약간이라 아닌 것도 많거든. 한쪽 당사자가 믿죠. 약간 합의하는 게 아닙니다.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거죠.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자, 빨간 줄. 일정한 형식으로, 약간은 형식이 갖춰져 보통 조문 형식으로 만들죠. 미리 말이야. 외우셔야 돼. 약간은 그때그때 쓰는 게 아니야. 먼저 써놓는 거야. 그 다음에 약간은 법이 아닙니다. 계약 내용이다. 상법 가면 이상한 소리 하는데 약간도 뭐 법인 것처럼 말하는데 민법서는 그렇게 안 봐. 약간은 뭐라고? 특약이야. 특약사항이야. 계약 내용이란 말은 특약사항이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약간 규제 필요성을 말씀드렸죠. 고객한테 너무 불리하다 보니까
법을 만들었다 그랬죠. 자, 밑에 조문을 다 실어놨는데, 자, 특칙은, 목적은 필요 없고요. 법에 보시면 정의라 그래가지고, 법에서 쓸 용어를 정의해 놓은 게 있어. 이 정의는 정의롭다가 아니라, 데피니션, 정의를 써놓은 거야. 거기 나와, 외우셔야 돼. 약관. 약관은 뭐라고? 설명드렸죠. 명칭 형태, 범위에 상관없이,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 사업자는 누구야? 그 한쪽 당사자가 사업자거든? 제한하는 자. 약관을 계약 내용을 할 걸 제한하는 자. 하는 밑줄. 고객은 뭐죠? 제한받은 자. 사업자란 말 대신 회사라고 쓰면 안 돼. 고객이란 말 대신에 소비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없는 티 내는 거야. 이렇게 말해도 꼭 답안지 꼭 쓰시는 분 있어요. 나중에 예시 답안지에. 그럼 제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거 점수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회사 아니야. 사업자. 소비자 아니야. 고객. 그 전문 용어는요. 그대로 써야 돼. 그거 바꿔 쓰는 순간에 없는 못 배운 티를 내는 거라고. 넘기세요. 여러분은 약간은 왜 지키는 거야? 여러분 인터넷 네이버 쇼핑,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G마켓, 쿠팡. 야, 얼마 전에 쿠팡은요. 부서져가지고 물건을 부서져서 이렇게 우유를 시켰는데 그게 좀 터졌더라고. 그래서 터졌다고 다시 보내달라 그랬더 서면서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그랬더니 그건 반품을 안 받아가대. 그럼 폐기 처분해달래. 그럼 저는 폐기 처분했을까 먹었을까? 먹었지. 근데 반품을 안 받아가. 근데 그런 내용들이 다 미리 약간은 써 있어. 자기들이 해야 될 계약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걸 다 미리 써놓은 우리가 읽어보지도 않지만 안 읽어보잖아. 그냥 클릭하고 지나가잖아. 클릭 안 하면 안 넘어가니까. 그거 왜 지켜 그거? 그거 왜 지키는 거야 우리가? 그런 게 네이버 쇼핑, 인터넷 쇼핑할 때 그 약관을 왜 지키는 거야? 클릭했으니까? 맞아. 클릭을 합의로 보는 거야. 법이기 때문에 지킨 게 아니라 약관이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키는 게 아니라 왜 지키는 거라고? 여러분이 클릭하죠. 동의합니다. 그게 뭐야? 합의. 계약은 합의가 있어야 체결되는 거잖아. 우리 민정 시간에 계약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합의라 그러잖아요. 합의가 있어야 계약이 뭐합니까? 성립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약관에서는 여러분이 클릭하는 거 있잖아. 그게 일종의 쉽게 말하면 합의로 보는 거야. 인터넷 가입할 때는. 그러면 인터넷 가입 아니고 그냥 은행에서 예금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은행에서 예금할 때는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클릭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은행 직원 여러분한테 뭐합니까? 약관을 보여줘. 제시하고 중요한 내용을 뭐합니까? 설명해 주죠. 그러면 합의가 있는 걸로 보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거 공부할 거야. 그래서 제가 구2 때 혹시 나오면 그게 이 편입이 나올 거라 그랬어.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편입 문제 요 하나는 B뿔로 뽑습니다. 왜 약간이 우리가 지키냐는 거야. 이게 참 냄새가 좀 나는 게 우리 독일법에서는요. 대륙법에서는 청약 합치 이런 말을 쓰잖아. 근데 이 편입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냄새가 그 미국법 냄새가 좀 나. 약간이 계약 밖에 있다가 계약으로 들어왔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그걸 우리 그전에 우리는 합의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근데 거기서는 합의란 말을 안 써. 편집 때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야. 상관없어. 구속력 근거는 왜 지키는 거라고? 첫째 끝에 법규범 X.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야. 둘째줄 뭐였기 때문에? 포함시키기로 뭐였기 때문에? 합의했기 때문이라. 꼭 좀 기억하셔야 돼.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그 판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가운데 넘버가 판례 넘버입니다. 2003-30807에서 판례가 말한 거야. 어떤 사람이 약간이 법이기 때문에 지킨다고 오해하고 있었거든. 판사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약간은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내가 클릭했잖아. 그게 합의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야. 약간은 법이 아니야. 계약 내용이야. 그래 지키는 거다. 즉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약간인 계약의 구성범위 되었을 때 비로소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계약 내용이 되는 걸 뭐라 그래? 편입이라 그래요. 편입에 관한 조문은 밑에 3조, 4조 두 개입니다. 3조 동그라미 별표 4조 그 다음에 넘겨보실래요? 아, 4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4조는 그 4조가 아니라 거기 그 3조 별표하고 2랑은 옆에다가 거기 보면 2랑 보이시죠? 거기다 뭐라고 써놓냐면은 작성음으로 써놓으세요. 작성. 약간은 이렇게 작성하라는 거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작성하라고 그랬어?
사업자는 고객이 약간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한글로 작성하라고 돼 있고, 끊고 표준화 체계하던 영어를 쓰라고. 함부로 영어 지어서 쓰지 말고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 그거 쓰라는 거야. 세 번째, 약간의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여러분 그 카드 영수증 받잖아. 돌려봐봐. 탁 돌려보면 그 카드 약간 인쇄돼 있거든. 가끔 보면은 큰 글자로 써 있는 게 있어. 큰 글자로 이렇게 굵고 큰 글자 박스 처리된 게 있어. 그게 요것 때문에 그래. 굵고 큰 문자라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서 알기 쉽게 해주라. 됐죠?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앞에다 뭐라고 써놓으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두 번째는 명시 의무. 약간은 무슨 의무가 있어요? 분명하게 보여줘야 돼. 그 명시 의무라 그래.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객에게 약간의 내용을 자 꺽쇠 열고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꺽쇠 닫고 분명하게 밝히고가 옛날에 명시였어. 근데 그걸 국어 순화가 돼서 바꾼 거죠. 분명하게 밝히고가 두 글자로 명시죠. 끊어. 요구하시면 뭐 하시라고요? 사본을 교부하래. 내주어가 교부야. 그렇죠? 고객이 약간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명시의무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본 교부무가 있는데 사본 교부무를 언제 한다고요? 고객이 요구하시면. 요즘 잘 안 줍니다. 요즘은 저 은행에 예금하러 갔더니 막 설명을 해. 그 설명하더니 그래서 제가 달라 그랬거든. 그리고 지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다. 어떻게든 비용을 아끼려고 두툼하거든 그게. 그걸 안 줘. 안 주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안 될까요? 그럼 아씨 나 귀찮은데 그럼 달려가나 가져가세요. 캔디도 주고 막. 어쨌든 그 주지 마라 그러나 봐 거기서. 왜냐면 주기 시작하면 그 감당 못 하거든. 전국 지점이 다 나눠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게 그거야. 요금 무엇이라고? 내줘야 되는데 요구하지 말라는 거지 되도록이면. 그때 내가 한번 따져보고 아니 고객이 요구하시면 내주라고 돼 있는데 보여줄 뻔했어요. 어플 켜가지고 보여줄 뻔했어. 다만 이게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 해당할 때는요 명시도 안 해도 되고요 교부 안 해도 돼요. 그게 뭐야? 여전 우공 외우셔야 돼. 역외군송, 전기가스, 수도, 우편,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여러분 역외군송 생각해봐. 강남터미널 가가지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강남터미널 지금도 그런 것 같아. 예전에 저희 때를 보시면 강남터미널 가시면 강주 가는 고속버스 있잖아. 부산도 마찬가지가. 저는 강주로 가니까 계속 있어. 시간표상으로는 10분마다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 계속 있어. 그 예비차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손님이 많이 몰리면 계속 예비차를 투입을 해요. 그래서 계속 있다니까. 언제라도 있어. 그러니까 가면 바로 표 끊고 산다고. 그렇게 교통법 갈 사람들 급하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 막 강주 그러잖아요. 그냥 강주로 쑥 내밀잖아. 그때 거기서 직원이 잠깐만요. 약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미쳐버리겠죠. 바빠 죽겠는데 언제 약간을 보여주고 요구하시면 한 부 드릴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 했다고? 법에서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명시 안 해도 됩니다. 역외군송, 전기가스, 수도 그런 거 안 보여주죠? 우체국에서도 안 보여주죠? 공중전에 그러는데 교환이 나타나고 잠깐만요. 약간 좀 들려드릴게요. 그런 거 안 하죠? 법에서 안 해도 된다고 면제해 줬어. 명시면 면제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그래도 저 보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행령 봐보세요. 시행령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조 2항 각호 여전 505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라고 됐습니까? 약간을 어떻게 하라고? 비치해두래. 비치 동그라미. 사무실에 두라는 거야. 그래서 고객이 뭐 하시면 볼 수 있도록 해놓으라는 거야. 제가 정확히 그랬다니까 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때 출발했을 거야. 좀 늦었어. 20살 때 했으니까. 그럼 환불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몇 프로뿐이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나 그때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니 버스를 안 타는데 왜 환불 안 해주냐 나 이랬어. 버스를 출발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막 싸우고 나는 큰 돈이거든. 그러면서 그런 게 약간에 있다고 약간 보여달라고 그랬어. 약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 뭐라고 따라오래 그러더라고. 왜? 사무실에 뭐 돼 있으니까 빛이 돼 있잖아. 거기 가서 보자는 거야. 그래서 사무실에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지 않냐. 막 울었어. 울었어 막. 울었더니 그냥 언제 갈 수 있냐 그래서 몇 시에 갔더니 그냥 그때 가래. 그러니까 그 표를 바꿔준 거야. 그냥 그 표를. 그래서 그랬는데 그거야. 그게 빛이야. 볼 수 있도록 뭐 해두라고? 사무실에 두라고. 중요한 건 사망이겠죠? 사망 옆에는요 설명음으로 써놓으세요.
이게 중요하지. 명시만 하면 뭐해? 보여주면 압니까?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가 전문용어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사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명은 뭐만 설명하시면 돼?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시면 돼. 중요한 내용만. 여러분 은행 가서 어떻게 설명하죠? 은행 직원들이 보셨어요? 그 팜플렛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면서 막 낙서를 해 거기다가. 봐봐. 볼펜으로 그리고 이자는 몇 프로고요. 중간에 두 번 정도 중도 인출을 막 한다니까. 현관펜을 막 끄고 왜 그러는 거야 그게? 설명을 증거를 남기려고 그런 거야. 그 다음 봐봐. 설명한 다음에 그 달라 그러잖아? 그럼 그 종이 안 줘. 그 종이 안 주고 새 종이를 준다고. 왜냐면 그건 자기들이 묶어가지고 나중에 설명 못 들었다고 내가 안티를 걸면 그걸 증거로 내세우려고 해놓는 거야 그게. 설명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내용 설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설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로 설명하시면 안 돼. 단서 보실래요? 성질서 설명이 곤란하면 설명 안 해도 돼. 웃기죠? 설명하라 그래 놓고 나서는 설명하려고 했더니 이 설명이 좀 곤란해. 상대방이 이 전문용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럼 뭐 하시라고? 안 해도 된대. 그래서 이런 약관들은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철저하게 해요. 이상한 내용 못 들어가도록. 그래서 설명이 현재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사항 빨간펜. 사업자가 1항은 상관없어. 2항과 3항을 위반했대. 명시 의무하고 설명으로 위반하잖아? 그럼 어떤 효과가 되는 거죠? 약관이 무효도 아니야. 무효가 아니라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누구는 주장 못하는 거야? 사업자는 주장 못하는 거야. 누구는 주장할 수 있어요? 고객은 주장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싸움이 나잖아. 특히 보험으로 싸움이 나죠?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약관상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걸 돼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뭐라? 나 그런 설명 못 들어도 이렇게 말하잖아. 나 그런 사람 금시초문이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설명했다는 걸 입증해야 돼. 그래서 전화 가입하면 녹음을 뜬다 그러죠? 입증한다니까? 입증 못하면요. 그 약관은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자기는 주장 못하는 거야. 되게 고객한테 불리한 약관이잖아. 그렇죠? 그럼 그 약관 내용을 주장 못하는 거라니까. 고객은 주장할 수 있어. 근데 그 주장하는 고객은 없지. 자기한테 불리한 거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계약론을 주장할 수 없구나. 이렇게. 답안지 쓸 때는요. 여러분 명시 설명을 따로 쓰는 거랑 같이 쓰는 게 있는데 대개는 같이 써. 저도 밑에도 같이 써놨죠. 그래서 명시하고 설명이 안 돼 써있죠. 밑줄 치우실래요? 왼쪽에 세 줄을 다 밑줄 쳐놓으셔야 돼. 명시하고 외우셔야 돼. 우리 법전 안 줍니다. 조문을 외우셔야 돼. 변호사 시험 법전을 주니까 조문 안 외워도 돼요. 우리는 법전 안 주니까 조문을 외워야 돼. 이게 조문만 쓰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자, 오른쪽에 위에 판례는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2번 별표. 이제 판례가 말하죠. 중요한 내용 설명하라 그랬잖아. 뭐가 중요한 거야? 판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고객이 자 밑줄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끊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설명을 들었으면 계약 체결 안 했어. 그 설명을 들었으면 돈 그만큼 안 줬어. 그럼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건 설명해 줘야 돼. 그 다음부터는 할 필요 없어요. 약관 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는 그때는 일률적으로 안 되죠.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또한 판례는요, 사업자에게 약관의 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서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걸 피하는 취지가 있다는 걸 토대로 빨간펜. 다음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일지라도 뭐가 필요 없다? 설명 안 해도 된대. 조문에서 뭐라고 썼죠? 자, 다시 봐봐. 구조를 잘 알아야 돼. 우리 조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되고 어떤 거 설명 안 해도 된다 그래요?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그때만 설명 안 해도 된다 그러잖아. 이게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예는 딱 법상으로 하나야.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근데 판례는요. 거기에 덧붙여서 확장시켜. 다음 경우에는 뭐 할 필요 없다? 설명이 필요 없다 그래.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야? 우리 판례가? 사업자 편을 들고 있는 거야. 판례가 사업자 편을 들고 있는 거라니까. 설명 안 했거든? 나 설명 안 들었거든? 그리고 설명이 현재 곤란한 경우도 아니거든? 설명 좀 했으면 나 이해했을 거야. 근데 설명 안 했거든? 근데 괜찮대. 왜 괜찮냐 그러니까 판례가 이런 경우는 괜찮다고 사업자 편을 드는 거라니까. 다 보험회사하고 고객이 싸운 거야. 다 누구 편을 든 거야? 보험회사 편을 든 거야.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첫 번째 제목만 보세요. 판례 제목만. 여러분 법은 설명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법에 규정되는 약관을 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설명해 안 해? 안 해. 법은 설명할 필요 없어. 여러분 어떤 계약 체결할 때 법은 설명 안 해. 법은 서로 알아서 아는 거야. 근데 법에 써 있는 걸 약관에 또 쓰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왜? 사람들 법을 잘 모르니까 법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사업자가 쓴단 말이야 이렇게. 그거 설명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법을 설명 안 하니까 이 약관 설명 필요 없다는 거. 두 번째, 보험기획자가요 알고 있어. 나도 전문가, 고객도 전문가야. 그러니까 설명 안 해도 알고 있어. 그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판례가 생각하는 거야. 세 번째가 재밌으면 이거 별 배우세요. 보험약관의 기재사항이, 자 이게 재밌죠. 거래상 일반적인 거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예사할 수 있는 사항이야. 그 업계에서는 알아. 여러분 세상에는 참 그 직업도 많고 일하는 영역도 많아요. 저 얼마 전에 저 신문을 보다가 광고가 나왔는데 나는 광고에 쓴 걸 한마디도 이해 못했어.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광고를 하셨더라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폐기물 종류 전부 다 전문적인 것들이어가지고 그분들은 막 울분에 차가지고 막 그 항의 광고를 실었는데 한마디도 이해를 못했어. 근데 그 사람들끼리는 알까 모를까? 지들끼리는 그 상식이지. 그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래. 그건 뭐 설명 필요 없대. 다 아는 이야기라는 거야. 굳이 뭐 설명하냐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재밌죠? 이미 법에서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좀 전에 법은 설명 필요 없다 그랬죠? 그것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다 쓰기 싫으면 세 번째 판례만 기억하시면 돼. 거래상 일반적 공통적이어서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하나, 법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경우 하나. 두 가지는 뭐가 필요 없다? 설명 뭐가 면제되는 거야. 자, 넘기지 말고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게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사항에 불과할 때에는 그러한 사항에 관해서까지 몇 줄? 명시 설명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여러분 뭐까지도 면제해 줍니까? 명시까지도 면제해 줘. 황당합니다. 사람이 봐주려면 화끈하게 봐주는 거야. 잘 들어봐. 우리 다시 좀 보세요. 법에 따르면 언제 명시가 면제되죠? 여전, 우, 공. 우리 법에 따르면 명시가 면제되는 건요, 여전, 우, 공 네 가지뿐이 없어. 그럼 나머지는 명시하셔야 돼. 방금처럼 거래상 일반적인 그래서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해도 명시는 하셔야 될 것 같잖아. 판례가 뭐라 그래? 설명도 안 하는데 굳이 보실 필요 뭐 했나? 그래서 뭐까지 면제해 줍니까? 명시까지 면제해 주는 거야. 대단합니다. 욕 바가지로 나. 여러분 그 다음은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이제 네 번째 판례는 넘기세요. 욕 나오는 판례야. 잘 들어봐. 설명하시려면 중에는 설명하라면서 해야지. 언제는 설명 안 해도 됩니까? 두 가지.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재 곤란한 경우. 또 하나는 뭐? 거래상 일반적 공통적이어서 설명 안 해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또 하나는 법에 정해진 걸 되풀이하는 경우. 근데 저는 그런 경우 아니잖아요. 어디에 대답 안 하는 거야. 그럼 설명해야 되죠. 설명 안 하면 설명은 위반이죠. 근데 판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설명 들어봤자 너는 이 보험 들었을 거라는 거야. 완전 관심법이야. 내가 설명해도 너는 이 보험 설명 안 해도 듣고 설명해도 들었을 거니까 설명 안 한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화끈하게 봐줍니다. 위에 판례 보세요. 어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약간의 명시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 설명을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그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이 된다면 이 사람은 이 보험을 안 듣고는 이 업계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던 거야. 근데 나는 보험 들었을 거라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라면 비록 보험 사고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 약관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요. 자, 조금 전에 뭐라고 직접 봐보세요. 중요한 내용이지만 명시 설명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 지금까지 위에 판례 내가 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 근데 여기서 뭐라 하지 아십니까? 아예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봐주려면 화끈하게 봐주자 이거야. 사장님, 김 사장님 제가 화끈하게 봐준 겁니다. 그 판례야. 읽다 보면 욕 나옵니다. 명시 설명 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뭐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와,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을 들 수 있나? 뭐 돈을 먹고 편들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되게 여러분 보험회사는 일반 회사 조금 달라.
보험회사는요, 여러분이 내 보험금으로 돈을 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험금이 너무 많이 지급되면 누가 손해보는 거야? 보험 든 사람들이 손해보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 그래서 되게 보험회사 판례들을 보면은 회사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아. 회사가 이뻐서 그런다기보다는 보험금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탕진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제 생각은 좀 그래요. 뭐 설마 보험회사 로비 받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판은 너무 심했어. 너무 심했습니다. 설명하냐 마냐가 네가 체계에 영향을 안 미쳤을 거래. 그럼 뭐가 아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닐 거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판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위의 판례를 외웁니다. 이 판례 네 가지 중에서는 세 번째 판례를 외우시라고 말을 해. 나머지는 읽으면 보시면 되고. 자, 유발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사업자는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누구는 주장할 수 있다? 고객은 주장할 수 있다. 여러분 밑에 판례 설명 드려볼게요. 봐볼게요. 여러분 은행 가서 예금하면 예금 채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금 채권 양도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채권 같은 경우는 찾는 달짜가 내년 7월이야. 지금 당장 찾으면 이자 손해보잖아.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채권을 남한테 양도할 수 있나? 보통 있을까 없을까? 예금 채권? 내가 좀 하나은행에 돈 1억 받을 거 있는데 내년 7월이 만기거든. 내년 7월 네가 받아가고 지금 나한테 9천만 원만 줘. 할 수 있을 것 없을 것 같아? 그걸 못해요? 아니 내 돈인데? 그 내년 7월에 받아. 당연히 할 수 있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은행 거래에서는요 그게 안 됐던 거야. 약관에 보니까 예금 채권 양도 못 한다고 써 있는 거야. 여러분 읽어봐 안 읽어봐? 안 읽어봐 그냥 사인한 거지 이렇게. 나중에 가서 양도하려고 그랬더니 은행에서 안 된다는 거야. 왜? 손님이 든 그 예금은 양도가 안 되는 거래. 양도하시면 안 되고 내년 7월에 찾으시래. 그럼 안 되지. 난 당연히 돈이 필요한데. 그럼 대출해달라. 그래서 은행은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해 주거든. 많이 해주잖아. 해주는 요즘 잘 안 해주지. 무슨 규제가 많아가지고 자기 예금이 있는데도 확실한 담보가 있는데도 잘 안 해주거든. 짜증이 나잖아. 그래서 엘바도 대법원과 싸웠어. 약간 무효라고. 읽어볼게요. 예금 채권은 금지 채권 일종이기 때문에 일반 거래는 자유롭게 양도할 필요성이 있는 큰 재산입니다. 당연한 거잖아. 끊고 은행 거래 약관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금하는 걸 수신 약관이라 그러거든. 예금 채권에 관한 뭐가 있다고요? 밑줄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거야. 안 된다고. 야, 이러한 특약은 예금주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무슨 사항이야? 밑줄 중요한 내용이죠? 당연히 설명했어야지. 중요한 내용인데 은행이 고객과 예금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약관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뭘 하셔야 돼요? 명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 설명하라 그랬잖아. 명시는 여전후공이 다 명시하는 거고 설명을 안 한 거야. 이쪽 빨간 펜. 만일 은행이 명시 설명 위반해서 예금 은행 입증을 못 한 거야. 그 설명했다는 걸 증거를 못 남긴 은행 직원이 거기에 밑줄 친 그 종이 팜플렛이 없었던 거야. 못했다면 은행 거래 약관에 포함된 그 특약을 뭐 할 수는 없다? 예금 계약 내용으로 뭘 주장할 수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양도도 된다는 거야. 약관과 달리 고객은 양도도 된대. 양도 금지 특약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 못하니까 없는 거라는 게 그 내용이. 이해되셨죠? 얼마나 그걸 양도하고 싶으셨으면요. 대법원까지 올려서 2년을 싸웠어. 그래서 양도를 했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약관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석 원칙. B 마이너. 중요한 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거 올해 중개사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서 나왔어. 약관 해석 원칙에서. 조문 볼까요? 사항은요, 4조는요, 개별 약정 우선 원칙입니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걸 우리가 두 자로 개별 약정이라 그래요. 안 해줍니다. 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우선하겠어? 합의가 우선하죠? 여러분 지하철 요금 깎아볼 수 있어요? 합의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해주겠대요. 그럼 그게 우선하지 당연히. 골프장에서 이런 게 좀 있었어. 골프장도 골프장 이용 약관이 있거든.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근데 회장님인데 그래도 찾아가가지고 좀 이렇게 나는 그거 좀 싫은데 그래도 그럼 회장님은 이렇게 드려야죠 이렇게. 그럼 그게 우선하는 거지. 5조 1항 신의칙에 맞춰서 해석해야죠. 그걸 공정해석 원칙이라 그래요. 끊고 여러분 고객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면 안 되겠죠? 그걸 객관적 통일적 해석이라 오른쪽 위에 있죠. 객관적 이게 이번에 중개사 시험 문제 정답이었어. 중개사 시험 문제에서 뭐 객관적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라도 거짓말이죠. 여러분 약관은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따라 달리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개별적이 있어야겠지. 그걸 객관적 통일적 해석이라 그래. 중요한 건 이항이죠. 애매해. 애매한 게 많아. 약관 뜻이 애매하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고객 유리.
작성자 분리. 외우셔야 돼. 오른쪽에 제목 보이세요? 3번에. 이런 불명확 조항이라 그러거든. 어떻게 해석하시라고요? 고객 유리, 작성자 분리. 애매하면 누구한테? 고객에 유리해야 돼. 애매한 약관들이 많아. 그래서 이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 신의 책에 따른 공정에서, 그 다음에 객관적에서, 그 다음에 고객 유리에서, 그 다음에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이 네 가지야. 하나 더 있거든? 필요 없어. 어차피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시험 문제에서 약간의 해석 원칙에 대해 약수를 하시오 그러면 약간의 의 쓰고, 의의 4점, 그 다음 하나씩 4점, 그리고 20점이 될 거야. 됐죠? 자, 여러분 공정거래원에 약관국이 있다 그랬죠? 칠판 봐보실래요? 내가 판사야. 누가 싸움이 났는데 약간의 불공정성이 문제가 됐어요. 그럼 판사가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처음에는요, 약간이 그 계약 내용으로 됐는가를 봐. 그걸 편입 통제라 그래. 됐네? 명시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약간의 용어가 명확한지를 봐. 그걸 해석 통제라 그래. 근데 다 통과했어. 그럼 약간이 계약 내용이 된 거잖아? 그 다음에 약간의 무슨 내용인지도 명확해졌잖아? 그럼 판사가 마지막으로 뭐 하는 거지? 불공정 약관은 무효거든? 그리고 불공정성 통제를 해. 순서대로 하는 거야. 재판할 때. 이렇게 해서 재판한다. 재판은 이렇게 하고요. 내가 공정거래원의 약관국 직원이야. 어떤 약관을 사전심사를 할 일이 생겼어. 약관을 이런 약관을 쓰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때 이것만 통제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 약관이 불공정하니까 고쳐라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제목이 내용 통제로 되어 있잖아. 가로 열고 불공정성 통제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내용 통제를 이 전체를 내용 통제로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이걸 불공정성 통제로 써놓으세요. 6조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어떤 약관은 무효라고요? 시인의 측에 반해서 불공정 약관은 무효야. 여러분 요 조항 없더라도 민법 104조에서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잖아. 그 내용을 또 써놓은 거야. 어떤 게 불공정하냐면 그 2항에 나와 있어요. 이게 불공정성 추정 조항이거든. 추정 동그라미. 공정을 이룬 걸로 추정한다 그랬죠. 세 개 외우셔야 돼. 고객에게 부당분리 동그라미. 부당분리.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그 기습조항이라 그래. 예상하기 어려운 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서 동의합니다 클릭할 때 조심하셔야 돼. 읽어보면 뒤에 이상한 내용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 기습조항. 세 번째 무슨 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른 본질적 권리, 취소권이나 해제권 행사 못하는 걸로 막아놨어. 그걸 본질적 권리 제한 조항이라 그래. 여기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공정을 잃은 걸로 추정해줘. 그래서 아이폰이 그 리퍼폰으로 돌려서 수리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고객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었거든. 그러면 뭐라고 주장하셨냐면 약관법 6조 2항 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이걸 거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게 해결되면 이제 무효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책에는 없지만 뒤에 부록에는 실려 있는데 밑에 두 줄 빨간색 쳐볼래요? 6조 1항에서 신의 측에 반한 약관을 무효라고 선언해 놓고 우리가 일반적 무효 조항이라 그래. 또 일반적 무효 사유라 그래. 신의 측 위반해서 공정을 이루는 것은 무효다. 일반적 무효 사유라 그래요. 그 다음에 7조부터 14조까지 이런 경우는 무효다, 무효로 개별적 무효서를 짠뜩 써놨어. 근데 우리는 따로 공부 안 해. 왜 그걸 공부하게 되면은 그건 약관법 우리 민법이 아니라 경제법 변호사애들 시험 보는 경제법 과목에 이걸 시험 보거든. 글로 넘어가 버린다고.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우리 어떻게 말하면 되는 거라고? 불공정한 약관은 뭐다? 무효고 개별적 무효 사유가 7조부터 몇 조까지 14조에서 쓰고 있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뒤에 보시면 돼. 자, 그럼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약간 화이트로 지워버린다는 소리거든. 그럼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거냐? 예, 그게 16조입니다. 약간의 전부나 일부가, 잘 보세요. 여러분 3조 사항은 뭐야? 명시 설명 안에서 계약 내용이 안 되는 경우잖아. 그 다음에 6조부터 14조는 뭐지? 불공정 약관이라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경우. 두 가지인 거야. 계약 내용이 안 되는 경우 하나, 불공정한 경우 어찌됐든 간에 이 두 가지는 다 화이트로 지워버리는 거잖아. 그럼 빨간 펜. 그러면 계약은요, 그 일부만 무효야? 안 전부가 무효야? 민총에서는 일부가 무효면 원칙이 전부 무효라 그러거든. 너희들은 일부만 무효야. 나머지는 나머지 유효 동그라미. 여러분 나머지 유효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야? 거기 옆에 써놔야지. 일부만 무효라서 일부만. 일부만 무효고 이 말이 생략돼 있어. 뭐는 유효다? 나머지는 유효다.
이게 약간이 있는데 그 약간 조항 중에서 약간 조항이 되게 이제 계약처럼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요 두 개가 말썽이 난 거야. 그럼 이거 뭐 하면 된다고? 요건 없는 거라니까. 지우면 된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만으로 계약이 뭐 되는 거야? 성립하거나 유효한 계약이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우다 보니까 다 지워져 가지고 하나 남았어. 하나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단서에 나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만 유효한 부분만 갖고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 유효한 부분만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때는 전부를 무효로 해. 이게 원칙은 일부 무효야. 원칙이 일부, 민총에서는 원칙이 전부 무효거든? 약관법에서는 원칙이 일부 무효야. 그 예의적으로 전부 써놔. 원칙이 일부 무효, 예의 전부 무효. 이렇게 민법하고 정반대로 돼 있어요. 민법하고 정반대로 돼 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약관법하고 똑같이 바꾸려고 그래, 지금. 민법을 바꾸려고 그래. 예의가 전부 무효야. 일부 무효라는 소리는 나머지는 유효라는 소리죠? 민법하고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법을 요 조문처럼 바꾸려고 그러니까 중요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어. 약간의 일부 조항이 불공정 약간의 무효로 됐을 때 그 약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요거 쓰면 되는 거야. 요거. 그래서 원칙은 일부 무효고 이런 경우는 전부 무효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약관법을 끝냈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